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죠.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최악의 경우는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하락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인상으로 전환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협상력 좋을 때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7, 8월까지 들썩이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잠잠한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12월 들어서 완전히 얼어붙었죠.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제 거의 0.1%, 0%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던 7월 주간 변동률이 0.3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지금이 이제 상승장은 아닙니다. 2022년부터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장의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 7, 8월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불안 심리. 2020년, 2021년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 자금력은 있는데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좀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 금리도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2022년 12월, 2023년 1분기 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하고 떨어졌다가 올 봄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결정타가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2달 연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죠.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너도 나도 사자로 돌아서면서 서울 거래량이 이제 9,000건, 9,200건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상 급등이죠. 사실 이렇게 증가까지는 아니었는데 급등하고 보니까 이제 정부는 급하게 이제 대출 규제를 다시 시행을 합니다. 아차 싶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문제가 아니었는데 너무 급하게 달렸나? 멈췄습니다. 점점 상승률이 줄어드는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11월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 환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막 불안한데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 안정이 될지 불안하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이제 11월에 가득 차 있었고 12월 되니까 또 불확실성이 하나 더 생기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이게 젊은 세대들은 이제 경험하지 못한 계엄과 탄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탄핵의 불확실성이 이제 전국을 덮치는데요.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멈춰야 되잖아요. 일단 멈추고 안개가 제거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2024년 12월 상황은 안개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2025년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격돌을 하겠죠. 상승이 우위가 될지 하락이 우위가 될지는 불확실성 제거와 이제 여러 변수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인 것 같은데요.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왜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불안하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요.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 시행 계획, 건축 심의, 건축 관리 처분, 그리고 또 시공사와의 갈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둬서 진행이 되는 민간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변수들이 생기게 되면 방향 자체가 틀려질 수도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3가지 공급 핵심 정책이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있고요. 그린벨트 푸는 정책이 있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3기 신도시 중단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정책입니다. 이미 토지 보상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 99%입니다. 그린벨트 바꿀까요? 2024년에 발표된 서리풀 지급 포함해서 그린벨트 5만 호 공급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지작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 보상 기간이 짧아요. 그린벨트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 높고요. 1기 신도시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는데 1기 신도시 안 할까요?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주택 공급도 해야 되고요.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기 신도시 30만 가구, 인구로 따지면 한 100만 표 정도 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표로 따진다면 굳이 100만 표의 표를 잃으면서 1기 신도시를 스탑할 이유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당 야당 공통사항이고요. 두 후보 시절에도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경기도권이잖아요. 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된다 해도 그냥 서울에 구축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10년 후, 15년 후를 본다면 결국에는 뭐 물론 추가 분담금도 올라가겠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집값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는 15년 후에 나 입주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선도지구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차라리 선도지구에 탈락한 단지들 역세권인데 탈락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단지들 좀 노려볼 것 같고요. 서울의 구축이라든지 뭐 요즘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또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이제 조정의 구간,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또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협상력이 좋아지죠. 서울이든 수도권 지역의 일기 신도시든지 선도지구 떨어진 지역에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청약이 있고 금매를 사는 방법이 있고 경매가 있습니다. 청약은 뭐 1기 신도시는 뭐 아직 물량이 안 나오니까 3기 신도시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5년에 3기 신도시 물량 많이 나옵니다. 청약 통장 살아있고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약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경매하고 이제 금매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다 할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문은 다 열어봐야죠. 좋은 금매가 나오면 금매를 잡으셔도 되고요. 경매도 계속 노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좀 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도 좋겠다. 2025년 상반기에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관망으로 돌아서게 되고 주춤한다는 얘기죠. 발을 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의 경쟁률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낙찰 가율도 살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좋은 가격에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는 경매와 금매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은 3기 신도시 포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나 강남 3구, 용산구에 나오는 또 고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분상제가 적용돼서 30% 정도 저렴한 청약 단지들은 떨어지더라도 자격 요건 되면 혹시나 압니까? 그냥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차례의 탄핵을 보면 약간 흔들림은 있었지만 큰 변화를 주진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정책들이 올스톱이 되고 또 전혀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게 좀 얼어붙고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2016년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2016년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는데 그 당시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1월, 2월, 3월까지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한 3분의 1, 4분의 1 토막 정도로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거래량이 떨어졌다가 이제 4월 조기 대선 시행을 하고요. 5월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매매 지수를 보게 되면 4개월 정도 살짝 조정이 됐는데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래량은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실제 가격은 살짝 91.8에서 한 91 정도로 살짝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는 있죠. 2025년 상반기 기간 내에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실제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027년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이다.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2025년 입주 물량이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포함하면 3만 5천 호 정도 되는데 7천 호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입주 물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거기에 분양가는요, 최근에 환율도 문제가 되는데 결국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분양가 상승 압력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면 하반기 반등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집주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당연히 누적이 됐고 거기에 대출 규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불안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매수자가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정 기간이 2022년, 3년, 4년, 2025년까지 4년 정도 조정장이 지나가고 있다면 버블도 상당 부분 제거가 됐습니다. 이러다가 집값도 오르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면 2025년에 다시 반등 가능성은 높고요.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도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3차례 정도 인하하는 걸 우리가 지금
전제 조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25 정도로 가려면 미국이 한 두세 차례 정도, 한 세 번 정도 미국도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이 한 두 번 정도만 인하하겠다. 그 두 번 또 모르죠. 저는 FRB 얘기 믿지 않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맨날 달라지거든요. 2021년에도 금리 올리지 않겠다고 하다가 2022년에 미친 듯이 금리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특히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 중국 60%, 우방국도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인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집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 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내 요즘 경제 좋지 않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수출도 어렵고요. 내수도 어렵고 환율도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경제 위기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제를 생각하면 내려야 되는데 자금 유출을 생각하면 또 내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데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한다 또는 인하를 안 한다, 최악의 경우는 인상을 한다 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릴 것 같고요. 투자 심리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2022년에도 금리가 가파르게 우리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흔들렸고요. 집값 많이 떨어졌거든요. 집값, 전세 가격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 요인이라고 하죠. 2025년 상반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하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제 조건이 흔들리게 된다면 뭐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최악의 경우는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하락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인상으로 전환된다면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 우리 2022년 12월, 2023년 1월이 1차 하락이었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매수자들의 마음일 텐데요. 어떤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아파트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세 가지 지표를 좀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거래량인데요. 최근 한 2, 3년의 거래량 흐름을 보면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내려갔다가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시장에도 거래량이 한 3,000건 수준, 3,000건 이하 수준으로 머문다면 관망세가 짙어졌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건대 또는 3,000건대 이하 정도로 내려온다면 심리가 좀 위축이 됐으니까 반대로 기회로 좀 삼아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 부동산은 주간 변동률 매주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주간 변동률이 보합 0%나 또는 하락 전환이 된다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거거든요. 이럴 때 저는 적극적인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다. 한 가지 더 지표를 말씀드린다면 심리지수를 좀 보셔도 되는데 심리지수 보면 그래프가 표시가 나거든요. 많이 떨어졌을 때 2016년에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최근 2022년에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심리지수가 좀 많이 내려올 때가 반대로 우리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심리가 참 뭐냐면 자꾸 주인들이 집값 올리면 따라가요. 자꾸 사요. 그리고 주인이 집값을 내려주면 또 안 삽니다.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선택을 좀 하셔야겠다. 물론 폭락할 때 많이 떨어질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완전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언제 사야 돼? 언제 살까? 매수 타이밍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렴할 때 사고 싶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집값이 저렴할 때 떨어졌을 때는 겁이 나서 못 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냐면 매도 타이밍, 팔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팔아야 되지? 평균 실소유자들이 7년 정도 보유합니다. 장기 보유를 하려면 내가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무리한 대출로 영끌해서 들어가면 절대 장기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다르게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생기면 이게 또 불안한 마음에 급매로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예상치 못하는 금리 인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계획한 자금 계획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나더라도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위험 관리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